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는 대구 시민이어야 한다는 거주지 제한 요건을 올해부터 전면 폐지했습니다. 최근 대구시가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원서 접수를 마감했는데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시는 전국에 인재들이 유입되면 개방성이 강화될 거라며 반기곤 있지만 수험생들 사이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큽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최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원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총 13명을 뽑는 데 지원한 수험생은 1,331명, 경쟁률은 102.4대 1입니다. 지난해 58.5대 1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대구시가 이번 임용시험에서부터 대구시 거주자여야 한다는 지역 제한 규정을 전면 폐지한 것이 경쟁률 상승의 주요 원인입니다. 거주지 제한 폐지는 서울시 외에 대구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대구시가 거주지 제한 규정을 폐지하자 대구교통공사와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공공시설관리공단 등 다른 시 산하기관으로도 이 정책은 확대됐습니다. 대구시는 우수한 인재들이 대구로 모이면 개방성이 강화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 시험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90점으로 정해져 있으면 이거 넘기면 뭐 합격인데 그해 만약에 뭐 너무 세져서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갔다 그런 거 아니면 평균적으로 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리는 거에 두다 보니까 2배 정도 뛰면 좀 공시생 입장에서 불안할. 일부 수험생들은 거주지 제한 폐지는 공시생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라며 합격선이 올라갈 경우 그 부담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반대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대구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그나마 공무원이 괜찮은 직장인데 그거마저 타지 사람에게 내어준다. 대구 청년들만 힘들다. 대구 출신들에게는 역차별이어서 하려면 전국이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지역의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발전과 인재 육성을 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지역 거주 청년들을 2번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지역 제한이 폐지되었다는 소식에 좌절하고 지역 제한 폐지를 통해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되기 바란다는 대구시장님의 말에 지역 거주 청년들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당함으로써 2번 좌절시키는. 거주지 제한 폐지 정책에 대구시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문이 더욱 좁아지게 됐다며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두류공원을 북쪽을 지나는 야외 음악당로에서 지난 3년 동안 5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류공원 북서쪽을 감싸고 있는 야외 음악당로. 주택가에서 공원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반드시 건너야 하는 왕복 5차로 도로입니다. 주로 장년층이나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도로는 흔히 말하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차도 많이 빨리 댕기고 노인들도 많은데 무단 횡단도 많이 하고 천천히 가면 되는데 빨리 가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세월이 천천히 가는 게 느리니까 그게 제일 문제 같아요. 최근 3년 동안 두류내거리 남쪽 교차로에서 옛 두류정수장 남편 3거리까지 약 760m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1건, 15건의 사고에서 안타깝게 중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먼저 꼽힙니다. 두류공원 서쪽에서 문제의 구간으로 접어드는 진입로는 산을 따라 오른쪽으로 크게 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비교적 경사가 있는 내리막 구간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속도를 높여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줄지어 서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도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아시는 분 할머니께서 운동하고 오시다가 안 그래도 아침에 속력 빨리 내시는 분한테 사고가 당한 적이 있다고 저는 얘기 들었는데 할머니가 많이 고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불법 주차하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코너바리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달서구에는 야외음악당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우선 횡단보도 주변으로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비춰주는 조명과 활주로식 조명을 설치하면 야간에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중앙 분리대는 물론 신호와 과속 단속 카메라도 설치해야 합니다. 시설 개선과 함께 노인층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 보행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외음악당로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패션 산업 하면 떠오르는 곳, 비수도권에선 대구, 수도권에선 서울 동대문일 텐데요. 그 동대문 패션 산업의 배후기지 역할을 수행한 곳이 바로 성북구입니다. 성북구 봉제산업은 한때 호황을 누렸지만 열악한 작업 환경과 인건비 탓에 침체기를 맞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지자체의 지원과 상인들의 노력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 국민을 열광케 한 2002 월드컵. 붉은 티셔츠를 입고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그때 입었던 붉은 티셔츠, 바로 성북구 장위동의 봉제 공장에서 제작했습니다. 붉은 악마 빨간 티셔츠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됐죠. 조금 끝날 줄 알고 특수라는 건 이제 생각을 안 하다가 8강, 4강까지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장기가 되면서 날개 놓친 듯 팔려나간 티셔츠. 하지만 그 영광은 길지 못했습니다. 월드컵 특수 효과가 끝나자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등장으로 유통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열악한 작업 환경 탓에 젊은이들은 봉제업을 기피하게 됐고 기존 직원들의 고령화는 빨랐습니다. 부산에서 살다가 21살에 올라와가지고 먹고 살라고 그냥 했는데 그냥 미싱도 자주 고장나고 일하는 것도 좀 많이 불편했었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노동력산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일감이 몰리면서 봉제 산업은 쇠퇴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나이들이 계시니까 많이 이제 못 오고 이제 해마다 주는 거죠. 외국에 가서 만들어 오고 그러니까 국내에도 생산하는 일감이 많이 줄잖아요. 대안 마련이 시급했던 성북구 봉제 산업. 2021년 기준 성북구 제조업체는 3,100여 개입니다. 이 가운데 67%인 2,100여 개가 의류 제조업체에 해당하는데요. 성북구는 서울자치구 가운데 종로구와 중랑구에 이어 봉제 공장이 가장 많습니다. 성북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패션 봉제 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 봉제업체 지원 의지를 확고했습니다. 또 이제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부터 한 200여 업체가 했고요. 올해도 76개 업체가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 성북구 지자체에서라도 좀 더 해서 성북구 봉제업 육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 패션 섬유 봉제협회. 협회 아래로 성북 스마트 패션 산업센터와 패션 봉제 지원센터,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가 분업하고 있습니다. 세부 기능에선 차이를 보이지만 설립 취지는 같습니다. 인재 양성과 교육,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패션 의류 산업, 인력 교육, 양성, 취업 연계 등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 의류 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드타운으로 자족 기능이 미약한 성북구. 성북구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봉제업을 꼽습니다. 지난 2021년 개관한 성북 스마트 패션 산업센터. 봉제 관련 최첨단 장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한 손정미 대표. 센터에 있는 최첨단 장비를 접한 후 아예 성북구로 이사했습니다. 특종 장비 있고 공용 재단실에서 무료로 재단해 주시고 옷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가
엄청 많이 필요한데 비싼 장비들.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구입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센터는 인재 양성 교육도 합니다. 강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봉제 전문가. 그가 전해주는 생생한 창업 경험과 노하우는 제2의 봉제업체 대표를 꿈꾸는 MZ세대 박선영 씨에게도 의지와 도움이 됩니다.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실제 창업하신 분들,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선생님으로 계셔서 애로사항이라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하셔서 고맙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북구 봉제협회는 현재 협회 공동 브랜드를 런칭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유명 브랜드와의 경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봉제업체의 90% 이상이 강북권에 집중된 만큼 타구와도 봉제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는 구상입니다. 동북권의 거의 한 80% 이상 90%가 현재 좀 존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고가 장비를 직접 센터 권역별로 만든다든가 판매를 연결해 준다든가 아니면 전 시장을 더 확대해서 침체에서 벗어나 서울 동북권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인 봉제산업. 성북구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한 전략 산업으로 패션 봉제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앞으로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빌라이브 뉴스 박선표입니다. 도심 속에서도 폭염 대책이 절실한 요즘 거리마다 그늘막 설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마다 그늘막 설치율이 큰 폭의 차이를 보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차로에 설치된 그늘막, 도심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폭염 예방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늘막 아래로 몸을 숨깁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너무 더운데 일사병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늘막에 잠깐 좀 쉬고 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늘막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서는 뜨거운 햇볕에 그대로 노출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녹아내리는 느낌 들어요. 그늘막이 좀 있으면은 좀 잠깐이라도 좀 그런 불쾌한 느낌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대구시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대구 9개 구군에는 690개의 그늘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2018년 95개와 비교하면 7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달성군이 143개로 가장 많고 북구와 수성구, 중구 순으로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달서구는 28개로 군위군을 빼면 대구에서 그늘막이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달서구 인구가 52만 6천 명이니 그늘막 1개를 18,000명이 나눠 쓰고 있는 셈입니다. 인구 1000명당 1개에 해당하는 그늘막을 설치한 중구와 대조적입니다. 달서구에는 지난 6월에 이어 7월 임시회에서도 그늘막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택이 밀집돼 폭염 대비 인프라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성당 지역, 두류 지역은 그늘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서 추가 설치를 검토해서 달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무더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서구는 그늘막을 대신해 교차로에 큰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드는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그늘목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최소 2, 3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늘막과 그늘목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캠핑카 등 장기 주차 문제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지난달부터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강제 이동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의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캠핑카와 카라반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하루 이틀 주차된 차량들이 아닙니다. 무료 공용주차장 어딜 가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일명 알박기 주차인데 주차 공간이 부족해져 다른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과거에는 견인 등의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으로
만약 파손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15일만 지나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캠핑카나 트레일러도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천안시도 44개 공영주차장에 경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천안시에서도 안전사고 우려와 그동안 시민들이 겪어왔던 주차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 방치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행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견인된 차량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견인 차량 보관소로 옮겨지고 견인료와 보관료 등을 내야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주를 알 수 없거나 일정 기간 공고 이후에도 차량을 가져가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차 처리하게 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달 극한 호우로 인해 경기 안성에선 낚시를 하던 손님과 낚시터 관계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안성시가 지역 내 낚시터를 전수조사하고 안전진단에 나섰습니다. 백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평균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18일. 안성시 고산면 고삼호수 낚시터에서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수상 좌대에서 낚시하던 손님들과 낚시터 관계자 등 3명이 탄 배가 전복되면서 손님 48세 A씨와 낚시터 관계자 67세 B씨가 호수에 빠진 겁니다. 2명의 시신은 호수 인근에서 발견됐고 실종 당시 구명조끼는 입지 않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주가 지난 8월 1일 안성시 용설저수지의 한 낚시터입니다. 안성시청 공무원들이 낚시터를 돌며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특히 구명조끼와 구명환 등 안전장비 현황을 유심히 살핍니다. 있으시고 구명환은 밖에 비치가. 안성시는 지난 7월 고삼호수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관내 낚시터 31곳의 안전시설 및 선박 현황 실태를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또 새롭게 제작한 안전수칙 패널을 낚시터에 부착 중입니다. 저희가 관내 낚시터가 31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안전이 유의가 되기 때문에 구명조끼나 구명환 등 안전 점검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넓은 수면 위에서 진행되는 낚시 특성상 안전수칙을 위반해도 과태료 처분은 물론 단속도 여의치 않습니다. 낚시업계 관계자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낚시꾼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에다가 다 비치해 놓고 항상 갖고 있어도 손님들이 안 입는 걸 우리가 억지로 입힐 수는 없지만 우리 생명을 우리가 지킨다 생각으로 착용하는 게 맞죠. 한편 안성시는 이번 전수조사와 함께 낚시업 연합회 회원들과 호수 인근 환경 정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백창혜입니다. 대구시가 취수원으로 활용할 안동댐의 녹조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 등 4개 환경단체가 분석한 결과 녹조를 일으키는 안동댐의 밀리리터당 남조류 세포수는 110만 개로 조류 경보제에 따른 분류상 조류 대발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해 남세균이 내뿜는 마이크로시스틴은 독성이 강해 오랫동안 신체에 노출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대구시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가 버려지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목을 열병합발전소에 연료로 공급합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재선충병 피해목을 파쇄한 뒤 우드칩으로 가공해 지역 난방공사에 난방연료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량은 앞으로 5년간 15,000톤 규모입니다. 시는 이렇게 되면 파쇄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연간 온실가스 22,000톤을 감축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학교 주변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학교 주변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은 시설 경계로부터 10m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달서구는 안내 표지판과 캠페인 등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군구청이 매주 수요일마다 좁은 골목과 불결한 지역 등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역 소독을 실시합니다. 소독에는 총 18명이 투입됩니다. 서구청이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승마교실을 운영합니다. 승마교실은 모집된 초등학생 9명이 대상이며 다음 달까지 주 1회 진행합니다. 달성군이 방학기간 끼니를 거를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 1,846명에게 급식을 지원합니다. 급식은 선불식 카드로 편의점이나 일반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배달 플랫폼, 지역 아동센터 단체 급식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제18회 달서 하프 마라톤 대회 신청자가 지난해 7,900여 명보다 많은 8,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당초 오는 20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고 예방을 위해 참가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비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자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했는데요. 기대감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지역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지 않을지 걱정인데 대구시는 오히려 수도권에 인구가 유입된다며 지역 소멸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정 대구시가 대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